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SR 추진팀 금나래입니다. 금번 교육은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텐데요. 일단 이론 교육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후에 공연으로 나머지 시간을 채울 예정입니다. 밖에 전시된 그림과 엽서는 이제 발달 장애인 작가분들이 그리신 작품이고, 밖에 전시되어 있는 엽서는 그냥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랄복지재단 네, 정규태 센터장님이 이번 강의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한테 모두 다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 혹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예, 마스크 벗고 잠깐. 오늘 보니까 이제 휠체어 장애인 스포츠단을 후원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뜻깊은 장소에 저희 미랄복지재단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그동안 많이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문화, 체험형 이 수탁기관으로 국내에는 한 8개 기관 정도가 수탁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릿지온이라고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좀 문화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규태 센터장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타고 계신 휠체어의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로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먼저 보이실까요? 휠체어가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보이시나요? 예, 사람이 먼저 보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실은 우리는 좀 낯선 것들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실은 휠체어가 먼저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휠체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사실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최근에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무의식 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보다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 아내는 제가 91년도 대학교에 다닐 때 영등포역에 기차에서 내리다가 그만 그 플랫폼 사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평소에는 의족을 끼고 다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5년 전인가 한번 제가 집 앞에 휠체어를 놨었는데 그 굉장히 좋은 휠체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휠체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휠체어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온 동네에 고물상을 다 뒤졌고 그다음에 CCTV 다 뒤지고 뭐 경찰서도 다니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늦게까지 그걸 찾다가 지쳐서 결국 못 찾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휠체어 찾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일 한 번 더 찾아봐야 될까 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찾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찾지 말아요? 그랬더니 저는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싹 웃는데 제 마음에 좀 내가 뭘 놓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휠체어 다시 사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내 아내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 기구들, 뭐 다른 것들, 다른 생각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모습을 달리하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교재를 좀 바꿨습니다. 우영우 이게 하도 나와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영우 씨를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게 공통점인 것 같으세요? 네. 다 우영우 씨를 옹호해 주는 사람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 도와주고 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런 질문을 좀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좀 다른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남자는 우영우 씨를 이성으로서 좋아해서 사랑을 고백했죠. 그렇지만 이 장애인, 자폐 장애인인 우영우 씨는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선택하죠. 예. 두 번째 사람은 보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한 사람을 도와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영우 씨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친구를 선택해요. 내가 너 친구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이야라고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었는데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찌 보니까 우영우 씨가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되게 감동을 주거든요. 마지막 우리 이 사람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입니다. 처음에는 장애가 있으니까 자폐 장애인이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거절하죠. 근데 나중에 일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인정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우영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직장 동료 상사일 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존경하는 변호사님이 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작가가 아마도 그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장애인은 항상 옹호받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장애인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가치를 정하고 내 친구를 정하고 내가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들을 메시지로 좀 던지고 싶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제가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분들을 대화하면서 느낀 거지만 장애인분들은 뭔가 시혜를 받고 있다, 뭔가 베풀어짐을 받고 있다, 도움을 배려를 받고 있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나를 한 사람의 동료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스포츠단 우리 행사를 하고 너무 좋은 기획안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는 에코프로가 우리 이 일들을 그냥 시의 관점에서 일들을 그냥 계속 진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관점에서 또 함께 같은 직장인으로서 함께 이 많은 장애인분들 스포츠단들을 응원하고 또 함께 운동도 같이 해볼 수 있고 그런 좀 구상들을 많이 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영어로 더 디서블드라는 표현이 이제 명사로 이제 굳어져 있었죠. 장애인들 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듣지 못할 것 같은 거에 집중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는요.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differently abled 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 뭐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거든요. 이동하는데 제약이 없다면 그냥 휠체어는 휠체어일 뿐인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좀 바라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장애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낼 수 있고 또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장애인들만큼 빠르게 아니면 더 능숙하게 해내는 시간들이 걸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더디 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방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걸 장애로 좀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팔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템을 길게 늘려서 자전거를 타죠. 묘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자전거 즐기는 거예요. 농아인들 세계에서는 슈퍼스타 BTS에 맞먹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분들은 농아인이지만 수화로 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파티를 만들어 놓고 비장애인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들도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사회에서 예전에는 그냥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찾아내야만 장애인이 발견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의식이 개혁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회로 나와서 활동하면서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세상에 딱 나왔는데 문제는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면 그건 큰 문제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또 뭐 경사로까지 다 놓아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조성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어우러져 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그로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애는 어찌 보면 사회적 가공 구조물 아니야? 이거는 그냥 빨리 철거하고 새로 세우면 장애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누구에게 가장 희망적일까라고 해보면 제가 만난 장애인분들 중에서 대부분 시각장애인분들이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말이죠. 에코프로도 아마 그거에 관련된 회사인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아마도 자연적으로 많은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로 발리섬에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은요,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중도 장애를 일어나게 되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나라이죠.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 놓거나 그래서 장애인들을 일반 비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수화를 배웠죠. 함께 모두가 수화를 배우니까 청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리어 프리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장애인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꼭 나쁘고 불편한 세상일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좋은 세상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신체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런 뭐 보조기구들을 이용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연을 보게 될 이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우영우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중에 실제로 우영우 씨가 이렇게 어디 건물을 이렇게 공간을 이동할 때 다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모델이 이 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 감독님이 우리 단원 한 분을 취재해서 그런 드라마의 한 사람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폐 평균 사망률을 의미합니다. 저희 단원의 4명은 자폐인이고 4명은 지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썩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23.8살이면 그들이 왜 사망을 하는가에 보면 이 숫자가 바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42일이라고 하는 건 사망 중 사고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계산이 안 되거나 조금 더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사회로 나와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음식점부터 이발소, 다양한 미장원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계속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야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스스로가 선택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이 땅에는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 이제 장애인 중에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 발달 장애인들, 이분들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신체 장애인들은 사고가 아니면 잘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예. 이제 많은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의 문제점은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그들의 더딤과 그들의 느림과 그들의 특이한 반복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이분들은 직장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미랄복지재단에는 그래서 이런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굿윌 스토어라는 매점이에요. 여기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50명씩 고용이 되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리사이클링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기증하면 그걸 닦아서 전시해 놓고 그걸 팔아서 1, 2천 원 되는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 시급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소외되거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는 음감이 보통 비장애인보다 10배 정도 타고나요. 그래서 절대 음감을 타고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음악 교육을 받기까지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이분들은요. 보통 비장애인이 하루 연습할 거 3달 정도를 연습해야만 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인분들이 이 시대에 나와서 직장을 가져서 또 예술인들로 살아간다는 건 더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저희 나라에 지금 발달장애인 예술인으로 음악을 하는 분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공연이 되게 의미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우영우 씨가 고래 비유해서 자기를 웹불고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마치 웹불고래와 같다 그랬겠죠. 예. 집단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고래 사회에 웹불고래 한 마리가 흰 무리의 고래 속에 그냥 껴서 살아가는데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대단히 놀라운 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단원들 이제 공연 끝나실 때마다 한국 할 때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쳐주시겠죠? 예. 왜냐면요. 저희 친구들이 의사소통하는 게 어색하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격려받는 걸 알아요. 감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나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끙끙 앓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야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40분이라는 공연을 채워갑니다. 이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저희를 지원하여서 이분들이 미랄재단에 소속된 발달장애인 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이 있고요. 저희 밖에 보시면 그림들이 10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급하게 들어오시느라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이따 이제 공연하고 나면 이제 가야 돼서 저 그림은 보지 못하시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좀 엽서들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저희 있는 그림들을 그 여러분들 중복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제가 갖다 놨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좋은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들, 그림 작가들, 자폐장애인 분들 4분 작가가 계시고 8명의 예술인들이 음악인들이 저희들에게 고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되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우리 브릿지온 단원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8명의 소리로는 좀 작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객원들을 좀 한 3분 정도 모셨어요.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그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클래식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엔나의 아침과 낮과 밤의 서곡이라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굉장히 재밌는 곡이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곡은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이라는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곡인데요. 이것을 좀 편곡을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곡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나와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잘 들으셨나요? 네. 이 시간에는 저희 단원들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올리니스트.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박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별명은 어린 왕자지만 뜨거운 남자가 되고 싶은 바이올리스트 김계원입니다. 네. 우리 기론 씨 앞에는 보면대가 없죠. 시각을 중복으로 갖고 계세요. 시각 장애이면서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시고요. 다 외워서 이 곡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2학년에서 전공생 바이올린 전공 김정섭이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 김어령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령 씨는 세종대학교 일반으로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나온 분이고 1세대 우리 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캔에서 연주하는 오호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스 연주하는 최의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박지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들을 3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매번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유원석 선생님이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의 객원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2부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 여인의 향기라는 곡을 혹시 아십니까? 영화 그 탱고 시각장애인 분이 탱고를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들려줬던 OST 저희에게 여인의 향기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랑은 늘 도망가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드리고 세 번째 곡은 사랑의 밧데리입니다. 이때는 막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희들이 들려드릴 곡은 BTS의 곡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라는 곡이고요. 여러분 아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곡이 끝나고 나면 그냥 가기 서운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앵콜을 좀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곡을 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에 앞서서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을 잘 들으셨죠? 예, 오늘 다 같이 한번 좀 일어나셔서 한번 다 같이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앵콜 한번 또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앵콜곡으로 준비한 곡은 라데스 행진곡입니다. 이 곡은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곡이니까요. 박수 치면서 음악에 맞춰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릿존이었습니다. 네. 챙겨서 나가시면 돼요. 네,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으로 아름다운 선물을 해준 우리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